방역을 신경 써야 할 학교에서 거리두기와 학생 건강보다는 학생들의 복장과 두발 단속에만 열심히입니다. 가는 건 저희 학생들이 가는데 왜 부모님과 학교, 정부가 우리 생명을 결정하고 판가름 짓나요? 코로나 시대에서도 청소년은 그저 아프면 안 되는 몸이 됩니다. 교문을 통과해 교실로 가는 시간이 길어지자 저희 학교는 등교 시간을 여유롭게 하는 것이 아닌 등교 시간을 앞당기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접촉, 대화를 하면 비말이 틀 수 있어 감염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하여 쉬는 시간조차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밥 먹을 때 비말이 튈 확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칸막이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터무니없는 말로 설치를 해주지 않습니다. 온라인 수업 도중 저희 학교 일부 교사는 모자를 쓰고 있는 학생을 향해서 모자를 벗으라고 소리 지르기도 했고, 카메라로 신체 일부만 공개하거나 카메라를 끈 학생들에게 결과 처리하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은 7개월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카메라를 켭니다. 하지만 몇몇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교권, 초상권 침해라는 이유로 카메라를 켜시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의 교권과 초상권은 존중받지만 왜 학생들은 학생권과 초상권을 존중받지 못하나요? 학교는 학생들이 카메라를 끄고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혹은 수업을 집중할 수 없는 이유를 묻지도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출결 관리와 학생 통제에 집중했을 뿐 학생 개개인이 처한 환경과 각각의 이유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개학이 미뤄지던데 두 가지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는 개학을 미뤄달라는 고등학생 그리고 중학생, 초등학생들의 의견이었고, 다른 하나는 인문계에 치중된 교육부의 정책에 밀려버린 특성화 고등학교 재학생들을 잊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국민청원은 고3, 더 나아가 어린이 청소년들이 그들의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당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고3학년 학생들을 먼저 등교시킨 이유에 대해 진로, 진학 준비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등교 수업을 우선 시작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은 즉 유 장관은 고3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보다는 시험과 성적에만 관심이 있다고 돌려서 말한 것처럼 보입니다. 서울시 3분의 2 등교 지침일 때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이 등교하는 기간이었는데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3 학생들을 자습을 명목으로 등교시켰습니다. 그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3부터 시작된 등교의 대책으로 교육부는 코로나 시국 특별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 45일 허용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현재 진학 중인 학교는 학교장의 반대로 인해 현장 체험학습이 사용이 금지되었고, 얼마 전 학부모의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급히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1000명이 넘는 학생이 공부에 떨어야 했지만 그로부터 2주가 지나 현재 셧다운이 끝난 내일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학생들이 등교를 위해 다시 기숙사로 모입니다. 온라인 기간을 거치면서 저는 학교가 개개인의 교육 격차를 없애기 위해 별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무리하게 시험을 치게 하고 개개인의 위치를 낙인 찍는 데 집중할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은 입시를 예정대로 큰 탈 없이 진행하기 위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쇼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희 학생 동료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다 알지도 못한 제 진도를 따라가지도 못해 포기하거나 좌절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실태를 보고도 균등하게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온라인 수업을 하면 할수록 느꼈던 것이 학교 수업이 이 강의만으로도 대체가 될 수 있구나 였습니다. 학생들은 입시에서 최상의 성적을 내기 위해 항상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정은 최상의 컨디션을 기준으로 짜야 됩니다. 아픈 몸을 적극적으로 예상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코로나 시대에서도 청소년은 그저 아프면 안 되는 몸이 됩니다. 수업에 빠지면 놓치는 것들이 너무 많기에 의심 증상이 발현되어도 증상 없음을 체크하고 등교해야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학생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는 것 역시 문제가 되지만 저는 이 교육 자체가 인권 침해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학습을 많이 쓴다는 이유로 저희 담임 선생님과 옆반 담임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께 한 소리를 들었다고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은 그날 마지막으로 하루에 10명 이상은 가정학습을 쓸 수 없게 되었고, 이런 생명과 직결되는 상황에서도 선택권 등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저희는 누구에게 생존권을 보장받아야 하나요? 현 시국에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요? 지금 우리 학생들은 더 가엾습니다. 이 시국에 어떠한 결정권도 없이 이리 치였다 저리 치였다 할 뿐입니다. 더 우스운 건 의견을 들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교육에서 학생의 위치가 얼마나 처량합니까? 사회적 약자인 학생은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어려운 배경에 놓입니다. 그런데도 대입정책이 얼마나 견고한지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17조 의사표현의 자유 1항에 따르면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생들도 학교 운영에 관여하고 방역과 교육에 관한 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때야말로 코로나19를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